인간은 언제나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를 인류의 첫 비행에 대한 시작이라고 말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이카루스의 신화를 실제로 이루고 싶은 생각에 오늘날의 헬리콥터와 유사한 스케치 그림으로 만들어낼 정도였다. 하지만 인간은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없었고 그런 욕망은 희망일 것이라 생각만 했었다. (1791년) 영국인 존 바버는 가스터빈에 대한 설계와 특허를 받는데 성공하였죠. 이 가스터빈 엔진은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20세기에 진입하며 굉장한 제트 엔진으로 진화하기에 이릅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력하며 안전한 엔진을 원했던 인류는 성능이 향상된 터보 제트 엔진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영국과 독일은 경쟁이라도 하듯 터보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개발 이후 첫 완성은 독일보다 영국이 먼저 이루게 되며 세계 최초의 제트 엔진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곧이어 독일도 제트 엔진 개발에 성공하며 양국 간의 경쟁 구도는 좀 더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독일은 개발을 계속하여 1939년 세계 최초로 제트 엔진에 의한 비행에 성공하고야 맙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실용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연구가 진행되었죠. 얼마 후 결함 문제를 오스트리아가 해결하자 메서슈미트에 탑재하며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기존 프로펠러 전투기를 능가하는 전투기는 그 이후 시대별로 진화하며 1세대부터 5세대로 발전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만 해도 프로펠러 비행기는 정찰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전투를 하기 위해 어떠한 무장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정찰기를 격추하기 위해 영국군이 자신들의 비행기에 기관총을 실은 채 공격을 하자 양측은 비행기에 무장을 하기 시작하였죠. 이때부터가 바로 항공전의 시작이었으며 이런 항공전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초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한 국가는 Me-261을 개발한 독일이었고 당시 프로펠러 전투기들을 씹어먹게 되죠. 하지만 독일의 연료 부족으로 자주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영국도 1944년에 글로스터 미티어라는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세계대전은 종전되었고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최초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들끼리의 교전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활동한 전투기를 1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1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P-80 슈팅스타와 F-86 그리고 소련의 미그-15와 미그-17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전투가 발생하며 1세대 전투기 시대를 종료하고 2세대 전투기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었으며 미사일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 전쟁이었습니다. 기관포 위주의 전투기가 아닌 미사일을 장착한 원거리 전투가 가능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사일을 많이 장착하고 기관포를 제거한 전투기들이 베트남의 소련제 전투기들에게 근접전에서 많은 고전을 당하는 모습에 전투기 개발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미공군은 야심작 F-15와 미해군은 F-14를 개발하기 위한 교훈을 얻게 되죠. 1954년부터 1960년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2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8 크루세이더와 F-100 슈퍼세이버 그리고 소련의 미그-21이 있습니다. 1960년부터 1969년까지는 1세대 전투기의 기술 개발이 완성되는 시기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4세대 전투기가 1970년부터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대표적인 전쟁으로는 포클랜드 전쟁을 들 수 있으며 관제의 통제 없이 공중전을 펼치는 전투기는 곧 파괴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전쟁이었기도 합니다. 특히 조기 경보기와 항공구별기가 절대 돈 낭비가 아님을 제대로 보여준 전쟁이었죠. 또한 걸프 전쟁은 미국 공군이 마음먹고 항공권을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전 세계로 생방송된 전쟁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기 힘든 스텔스 기능의 스텔스 전투기는 앞으로 전투기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자리하기에 이르죠.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14 톰캣, F-15 이글, F-16 파이팅 팰콘, FA-18 호넷과 소련의 미그-29와 미그-31, 수호이 27과 수호이 33 플랭커가 있으며 공동 개발의 해리어, 파나비어 토네이도 등이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가기 전 4.5세대 전투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4.5세대 전투기의 특징을 듣자면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의 기술과 스텔스 기능이 첨부된 전투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F-15K, FA-18이 F 슈퍼 호넷이 있으며 러시아의 수호이 35, 미그 35가 있고 스웨덴의 사브 JAS-39 그리펜, 인도의 테자스 M1A 등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5세대 전투기들은 최첨단 기술로 설계되었으며 기존 공격기와 전투기 등으로 구분하던 비행기를 다목적 기능의 전투기로 생산 및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21F와 F-35 시리즈, 그리고 러시아의 PAK-FA, 중국의 J-20과 J-31 등이 있습니다. 전투기를 1세대부터 5세대까지 구분하는 방법은 소련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수준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공군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KF-X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서방의 전투기 기술 시장에 도전장을 내놓은 상태이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투기 개발 능력도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프랑스처럼 큰 발전을 거듭하길 희망해봅니다. 서방의 전투기 선진국 기술보다 더 높은 기술로 성장해서 그들의 높은 콧대를 꺾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본 영상은 사회지식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